안녕하세요. 되게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죠? 제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도록 할게요. 나 그런 놈이에요. 자, 이것이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했으니까요. 같이 아이스크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10회에 걸쳐 고급 회계 강의를 제가 진행할 계획이고요. 일단 고급 회계 부분이 많이 이 재무회계 중에서 좀 어려운 테마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강의 시간을 제가 원래 고급 회계를 9번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본 종합반에서는. 근데 10번을 할 겁니다. 한 번 더 해가지고요. 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뭐 중급 회계가 있고 그리고 고급 회계, 우리 재무회계 테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급 회계보다 고급 회계가 훨씬 더 쉬워요. 정말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따로 복습을 하지 않으셔도 강의 시간에만 그냥 따라오셔도 공부가 다 될 정도로 되게 쉬운 테마예요. 되게 쉬운 테마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회계사 시험은 그리고 고급 회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죠?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렇고 고급 회계 테마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테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조금만 공부하셔가지고 내용 파악만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 회계는 공부하셔도 이게 되게 휘발성이 크잖아요. 고급 회계는 그렇게 휘발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1차 공부할 때 고급 공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할 게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 이거라고 앉아있어. 전 그때 안 했거든요. 2차 공부하면서 후회했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왜 공부 안 했을까? 뭐 물론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관이 없었지만 그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되게 쉽습니다. 이게 현금흐름표라는 챕터가 있죠. 우리 현금흐름표 여러분 수업 들으셨지만 쉬웠죠? 기억은 안 날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항상 챕터의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법인세액의 오류 수정 현금흐름표. 기억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테마들이 아니거든요. 고급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요. 제가 고급 회계를 되게 잘 가르쳐요. 검색해봐. 검색해봐. 그래서 제가 고급 회계를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잘 가르치거든요. 쑥스러워. 제가 말씀드렸죠? 40대까지만 제가 40세까지만 아직 제가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제가 잘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40세가 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애가 조금 유치하다라고 생각하도록 하시고요. 고급 회계 소리가 뭘 공부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책 고급 회계 책입니다. 일단 고급 회계는요 2010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중급 회계 부분은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고급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제가 처음 출간한 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수업 듣고 따라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출간한 책도 있어요. 이게 쇠가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책을 제가 조금씩 업데이트했는데 기준서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지만 책을 2010년 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2012년 책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판은 똑같고요. 쇠가 조금 다르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요. 기준의 개정은 없습니다. 이 책과 이 책 가장 큰 차이는 회색과 그리고 파란색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회색과 파란색이. 제 중급 회계 책 보시면은 손익계산 개정 과목은 제가 강의할 땐 노란색으로 하고 책에다 회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개정 과목들은 제가 책에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서의 차이는 없고 개정 과목의 색 차이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 책 갖고 계신 분들도 별도의 초록 없이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막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급 회계 부분이 연결 쪽에서 개정될 지금 예정이거든요. 개정될 예정인데 개정될 예정이고요. 아직 개정 시기가 언제인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거 곧 개정된다는데 책 새로 쓰실 생각 없냐? 라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개정이 돼야 책 쓰는 거고요.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미리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그 내용 그대로 내년 2차 시험, 그러니까 내년 1차 시험과 2차 시험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중급 회계를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공부를 했고 지금은 고급 회계인데 이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이 차이부터 먼저 아셔야죠. 중급 회계는 진짜 어렵죠. 어렵습니다. 고급 회계는 그럼 더 어려운 거예요? 테마가 다릅니다. 아예 세상 자체가 달라요. 중급 회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인터미디엇이라고 얘기를 알 필요는 없어요. 고급 회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고급 회계. 유치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럭셔리 어카운팅일까요?
내가 유치하다고 했잖아. 자,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 수업 듣는 친구들을 생각해서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조용하면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요. 아무튼 고급 회계, 어드밴스드 어카운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영어 단어를 가지고 본다라면 여긴 적절한 중급 정도 회계고 이건 진짜 뭔가 진보던 회계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중급 회계는 우리가 분석하는 게 기업 한 개를 분석하는 거죠. 기업 한 개를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우리 한번 회계처리해 보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한번 회계 처리해보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부채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번 회계 처리해보고 또 자본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회계 처리들 즉 기업 한 개가 영업활동을 하고 투자활동을 하고 재무활동을 하고 그 기업 한 개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이걸 공부하는 게 중급회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게 되죠. 뭐 회사가 여러 가지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는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그런 회계 처리가 바로 이 중급 회계들입니다. 고급 회계는요 분석 대상이 기업 한 개가 아니에요. 기업 여러 개를 분석합니다. 여러 개를 분석해요. 그러니까 중급 회계는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 혼자 열심히 하자 이런 걸 공부하는 거고요. 고급 회계는 그런 게 아니라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 혼자 힘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회사와 함께 해보자라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회계 주된 테마는 바로 우리 사업 결합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사업 결합. 자, 내가 혼자 하는 게 힘드니까 뭐 하자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합병을 해가지고 내가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합병보다는 그냥 주식을 좀 사가지고 경영권 획득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이렇게 고급 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급 회계가 미시 회계라면 고급 회계는 무슨 회계일까요? 거시 회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한 개를 분석하는 거고 이건 기업 여러 개가 어떻게 묶여서 돌아가는지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중급 회계는 분계 위주예요. 내가 어떻게 이러한 거를 분개할 것인가. 하지만 고급 회계 쪽은 분계 위주가 아니라 재무제표 위주예요. 내 재무제표랑 네 재무제표를 어떻게 합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응이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급 회계는 고시 공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것인가, 합격할 것인가. 고급 회계는요. 결혼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회계 자격증 취득하면 잘 사는 거예요. 결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미시적인 삶을 공부하는 거라면 이건 무슨 삶을 공부하는 거다? 거시적인 삶을 공부하는 거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은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고 있죠. 이 뜨거운 여름 클럽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더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 만나는 게 내가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 잘하죠.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결혼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 진짜 아무것도 몰라. 담배도 필 줄 모르고 술도 먹을 줄 몰라. 열심히 시골에서 공부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서울로 대학 오죠. 정시험 1년 달려요. 정시 1년 다니다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군대 빨리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 가는 거잖아요. 제대로. 그리고 또 놀 줄 알아야 노는 거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노는 게 제대로 노는 겁니까? 아니면 못 즐기는 거예요. 이게 놀 줄을 알아야 노는 건데 내가 놀 줄을 모르니까 그냥 하다가 군대 가는 거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문제는 거기서 철이 든다는 거죠. 철이 들면 안 돼. 철이 들지 말아야 제대하고 즐겁게 노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건가요? 군대 가서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고 앞으로 내 삶을 이렇게 개척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하는 거잖아요. 고시 공부하면 힘들잖아. 힘드니까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힘들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옆에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정의가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책임감이 느껴지게 되죠. 오빠가 합격하고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한 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합격을 하잖아. 합격을 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의제임을 부담했으니까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제임 뭐 상대방이 정당한 내가 의사 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의제임을 이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건 곧 빚 갚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이제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바람을 피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해드릴 뿐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 차이가 뭐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 사는 얘기를 잠깐 해드렸을 뿐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급 회계는 좀 미시적인 우리 회계를 공부하는 거라면 고급 회계는 좀 거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급 회계를 잘하는 사람과 고급 회계를 잘하는 사람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중급 회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좀 꼼꼼한 사람들 있죠. 꼼꼼한 사람들이 중급 회계를 잘한다라면 고급 회계 잘하는 사람들은 좀 큰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사가 되셔가지고도 그런 걸 이제 많이 경험하시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능력이 다 달라요. 작은 걸 잘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작은 건 잘 보지 못하지만 큰 걸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재수없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작은 것도 잘 보면서 큰 것도 잘 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가끔 개 중에. 아무튼 이 중급 회계 쪽은 작은 걸 잘 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라면 고급 회계 쪽은 좀 큰 걸 잘 보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중급 회계는 분계 위주의 공부라면 고급 회계는 재무제표 위주의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급 회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테마를 제가 몇 개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급 회계 책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이 있고요. 그리고 2장이 있고요. 그리고 3장이 있고 그리고 4장이 있고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가 있습니다. 목차 좀 보세요. 8장까지 있죠? 예, 일단 고급 회계가 이렇게 제가 8개의 장으로 책을 써놨고요. 1장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쓰실 필요 없습니다. 1장은 환율변동 회계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외화 환산회계입니다. 외화 환산회계. 어떤 느낌인가요? 외화 환산회계. 회사가 외화로 걸 일으킨 경우 그 외화를 정보 이용자한테 공시하기 위하여 어떻게 원화로 바꿀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결론이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바로 외화 환산회계입니다. 달러 베이스의 거래를 어떻게 뭐로 바꿔놓을 것인가? 원화 베이스 거래로 바꿔놓을 것인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외화 환산회계입니다. 그리고 2장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파생상품 회계다라고 돼 있죠? 파생상품 회계. 뭐 공부하는 걸까요? 여러분 재무관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이 있거든요. 금융상품은요. 금융상품은 기본 상품이 있고 이렇게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 상품이 기초자산 쪽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선물의 회계 처리, 선도의 회계 처리, 옵션 상품 회계 처리, 수합 상품 회계 처리 이런 걸 공부하는 게 파생상품 회계예요. 좀 어려워 보이시죠? 3장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관계기업 투자라고 돼 있죠? 테마가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관계기업 투자. 여기서 뭐 공부하는 겁니까? 지분법 공부하는 거죠? 우린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제 책 중급회계책 중급회계책에 몇 장이냐면 14장입니다. 14장. 14장에 우리가 공부했던 관계기업 투자와 동일한 내용을 제가 책에 실어놨거든요. 책에 실어놓은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분법을 중급회계에서 가르쳐요. 하지만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 모든 분들이요. 이 지분법을 고급회계 쪽에서 가르치거든요. 고급회계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중급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고급회계 와서 지분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처럼. 하지만 저한테 중급회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김기동 회계사 고급회계를 되게 잘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고급회계로 넘어오면 지분법을 공부하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고급회계에서 저한테 정착하신 분들을 위해서 되게 민망해지네. 이래서 내가 욕먹는구나.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3장에다가 관계기업 투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선 강의하지 않고요. 온라인에만 제가 업로드를 해드려요.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제가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하지 않고 온라인 들으신 분들한테 이걸 우리가 중급회계 공부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도 똑같아요. 중급회계 책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붙여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온라인에서 업로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 강의일 때 제 걸 들었기 때문에 이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4장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4장의 제목은 사업결합이고요. 사업결합 중에 뭐 위주로 공부하시냐면 합병 위주로 공부합니다. 합병.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가 다 무슨 얘기가 들어가나요? 뭐 연결 이런 얘기가 있죠? 5장부터 8장까지는요. 사업 결합을 공부하시는 건데 사업 결합 중에서 뭘 공부하냐면 주식 취득이란 걸 공부합니다. 주식 취득, 연결. 자, 여러분들 고급회계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급회계 메인 테마 주인공은 누군가요?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연결 가지고 제가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좀 많이 썼습니다. 연결 가지고 이렇게 하면